자, 이제 223번 문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. 223번은 정말로 어려웠던 문제였던 걸로 기억나. 맞지?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 문제를 풀기 너무 어렵거든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를 외워서 우리 학교 내신에 대비할 필요 있을 것 같아. 알겠지?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냥 어떤 발상력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봐. 선생님이 볼 때는. 그래서 이런 문제 외우고 들어가야 돼. 이해됐어? 그래서 선생님 잘 설명 한번 해볼 테니까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. 알겠지?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능 포인트 하나 찍어볼 필요 할게. 왜냐하면 수능에,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야. 자, 수능 포인트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. 어떤 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을 결정시킬 수가 있어. 최고차항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. 이해됐어? 자,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게. 그 다음에 결과물. 이것도 써야 되겠네. 그러면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최고차항 우리가 개수 B가 우리가 본 것처럼 뭐냐면은 결과물이었던 걸로 기억나. 맞지? 아래에 있는 거 2차, 위에 있는 게 2차가 됐다면은 최고차항 개수비가 그 결과물이 나왔다는 건 우리 학생들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. 알겠니? 근데 말이야,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학생들이 이거 잘 모르는데 0분의 0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저차항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. 그러니까 그 다항식 중에서 가장 낮은 차수를 결정시킨다는 게 우리가 0분의 0꼴이라고 알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. 알겠지? 돼, 안 돼?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 아래에 있는 0하고 0분의 0꼴이 0하고 그럼 이렇게 할까? 우리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0분의 0꼴 중에서 우리가 x의 n제곱 이렇게 나오는 꼴이 있거든. 그다음에 위에는 뭐 다항식이 0분의 0꼴이니까 다항식이 나오겠지. 우리가 이 fx라고 한번 해보기로 할게. 알겠지? 최저차항을 결정시킨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. 왜 그러냐면은 아래에 있는 게 0이 있으면 안 돼. 아래에 있는 게 0이 모두 다 약분이 돼야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0분의 0꼴에서 0, 아래에 있는 0이 사라져서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. 알겠니? 그래서 아래에 있는 0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. 그 약분이 돼야 돼. 알겠어?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야. 최저차항 개수비가 결정된다는 것 정도 알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. 알겠지 얘들아? 자,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 주길 부탁드릴게. 알겠죠? 요것만 알면 될 거고 수능 시험에도 몇 번 나왔던 테크닉 중에 하나인 거니까 우리 학생들 잘 한번 해결해 봤으면 좋겠어. 외울 수 있겠지?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F1의 최대값인 거니까 한번 몰라. 이게 n이 뭔지 잘 몰라 우선은. 왜 미지수 n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자연수 n이라는 조건의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천천히 하나씩 대입시킬 수밖에 없어. 자,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크게 한번 그려볼게. n에다가 바로 1을 대입시켰을 때 그 결과물을 살펴보도록 할게.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? 자, 우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? 그렇지. x의 제곱 플러스 1 맞지?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제곱이 바로 6이 나왔어. 맞지 얘들아? 자,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아래 게 2차가 나왔으면 위에도 2차가 나와야 되겠지. 근데 3차가 사라져 있네. 마치 3차가 있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처럼 2차의 개수비가 나왔고 3차는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요 3차 사라지기 위해서 fx는 우리가 4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가 여기 3x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 3x 제곱 나와야지 x 제곱 3x 제곱 3x 제곱 6이 나오는 거니까 3x 제곱이 나오겠고 다음 거 여기다 더 쓰기로 할게. 요식 써보기로 할게. 리미트 x가 바로 0으로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x분의 fx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결과물이야. 4가 나왔단 말이야.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차수와 위에 있는 차수 중에서 0분의 0꼴 같은 경우는 최저차항을 결정시킨다고 내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란 말이야. 그래서 1차였다면 얘도 1차 최저차항이 1차가 와야 돼. 그 개수비는 4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
4x로 결정시킬 수 있게 다항식을 만들 수 있는 문제야. 너무 어렵지, 맞지?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요 결과물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,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F1을 구하라는 게 우리 목적인데, F1은 뭐였어? 4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11이라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드네. 이해됐니? 자,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은 모습을 살펴보는 게 우리 목적이야. n에다가 2를 집어넣게.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오겠어? x 몇 제곱이 되겠어, 얘들아? 그렇지. 세제곱 플러스 1, 그 다음에 fx 빼기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은 바로 6이 나왔는데, 아래 게 3차가 나왔다는 건 위에 것도 몇 차가 나온다는 거야? 3차가 나온다는 거지. 그래서 우리가 식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 거냐면은 fx는 됐니 안 됐니? 3차 3차이기 때문에 6이 나왔기 때문에는 10x 세제곱이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결정되는 식이 나왔다는 거거든. 맞지? 근데 뒤에 있는 식을 결정시키기에는 아직 최고차항만 알 수 있지 나머지는 몰라. 왜? 3차까지만 알 수 있거든. 근데 여기다 n에다가 2를 여기다 n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걸 살펴보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x 제곱분의 fx가 문제 보니까 4가 나왔고, 2차가 나왔던 건 최저차항이 결정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, 얘들아. 맞아 안 맞아? 맞지? 그래서 그 결과물이 4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4x 제곱이라고 이렇게 식을 결정시킬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. 이해됐어? 자,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 살펴보는 게 우리 목적이었지?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F1을 결정시키는 게 우리 목적이었으니까 우리가 10 더하기 4가 돼서 우리가 14. F1의 최대값은 점점 지금 커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. 자, 그래서 몰라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n에다가 3도 한번 집어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3을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물을 할까?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x 세제곱 플러스 1, 4제곱이 되겠네. 그 다음에 4제곱이 되겠네. 4제곱이 되겠지? 그 다음에 fx 빼기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은 6이 나왔어. 봤지? 근데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는 최고차만 알 수 있는 거지. 그 결과물이 6 나왔으니까 우리가 fx는 4차, 위에 것도 4차, 아래 것도 4차, 이렇게 4차가 결정시킨다는 게 우리 목적이고, 여기선 최고차만 결정시킬 수밖에 없어. 그다음 여기 옆에 있는 식 리미트 바로 x가 바로 0으로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x 세제곱분의 fx가 우리가 본 것처럼 4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최저차항이 결정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. 맞지? 0분의 0꼴인데 이렇게 아래께 0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여기 살펴보는 것처럼 뭐였어? 4x 세제곱이 나오겠고, 우리 구하라고 하는 게 F1을 구하라는 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6 더하기 4가 돼서 우리가 10이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해됐어? 자,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n에다가 4를 집어넣어도 우리가 본 것처럼 뭐냐면은 5차가 되겠고 6에서 최저차항이 4차. 그래서 이것도 한번 똑같이 해보면은 fx는 6x 5제곱 플러스 4x 4제곱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.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우리가 본 것처럼 계속 f1이 1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. 그러니까 모든 걸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n에다가 2를 집어넣을 때가 가장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 알 수 있다는 거지. 맞니 안 맞니? 그래서 우리가 이거 14 이렇게 결정시킬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. 이해됐어? 좀 어려웠다. 맞지? 그래서 여기에서의 수능 포인트라고 또는 내신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는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우리가 본 것처럼 최고차항과 우리가 그 개수비가 그 결과물이 나온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, 이렇게 x의 n제곱꼴 이렇게 문제 많이 나오거든.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최저차항이 결정되겠고 그 결과물이 최저차항의 개수비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. 이해됐니? 모르면 선생님 다시 한번 질문해봐.